코로나19 관련 통계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만큼 위험할 수도 있는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언론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는 국가도 있고요. 심지어는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탈리아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거든요. 자,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 분석과 관련성이 가장 깊은 기사입니다. 3월 17일자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유럽 속의 한국이다. 아이슬란드를 치켜 세우고 있죠. 신속 검사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있는데 100만 명당 검사자 수 비율은 한국보다 더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사에 조금 맹점이 있는데요. 확진자 수 180명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누적 검사자 수는 2,800여 명 정도 되는데 요거를 인구 100만 명당으로 환산을 했더니 한국보다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공정하게 비교하려면요. 검사자 수를 인구 100만 명당으로 환산을 했으면 확진자 수도 인구 100만 명당으로 환산을 해서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거기에 빠져 있어서 마치 아이슬란드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제 분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사이트 덕분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 마크가 찍혀있는 이 사이트에서는 국가별로 검사자 수를 제공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국가를 다 수집을 해서 랭킹까지 매겨놨어요. 그래서 아주 유용했습니다. 3월 13일자 기준으로 데이터를 모으려고 애썼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몇 개 국가만 3월 13일자 데이터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3월 12일자 데이터입니다. 물론 11일자도 있고 7일자도 있고 심지어는 2월 24일자 중국 데이터도 있지만 저는 그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모두 3월 12일자로 간주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 분석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총 검사 수가 나와 있고요. 인구 데이터는 같은 사이트 요곳에서 얻었습니다. 그 연도별로 인구수를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국가별로 그 인구수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100만 명당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냥 누적 검사 수만 놓고 보면은 중국 1등, 우리나라 2등, 이탈리아 3등, 러시아 4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인구 100만 명당 기준으로 검사자 수를 보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을까요? 저는 사실 이거 분석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레인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12일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아이슬란드가 우리나라보다 더 작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니까 아이슬란드가 우리나라보다 검사 수가 더 많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니까 검사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언론에서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바레인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이런 검사자 수가 많은 국가들 그만큼 우려가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요 사이트에 보면 사실 요 밑에 100만 명당 총 검사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00만 명당 확진자 수까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 데이터를 이쪽에서 가져와서 2019년도 기준으로 환산을 해줬습니다만 여기는 아마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제 데이터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근데 매우 좀 다른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레인이 1등, 우리나라가 2등, 그 다음에 3등이 중국, 4등이 아이슬란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중국이 3등입니다. 자, 근데 여기 32만 명이 옳다라고 가정을 하면 인구 14억 정도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채 300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2,800여 명으로 이렇게 해서 3등으로 랭킹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데이터가 옳다고 한다면 요게 잘못됐고요. 이게 옳다고 한다면 요 위에 있는 게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영어에 좀 부담이 적으신 분들 계시면 요 사이트에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공정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명당 검사자 수하고 100만 명당 확진자 수 비교해봤습니다. 물론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확진자 수가 늘어나겠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이슬란드 어떤가요?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12일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적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점 볼 때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안 돼요. 아이슬란드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다들 알고 있고요. 노르웨이도 우리나라하고 거의 버금갑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바레인 이런 나라들 꽤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2월 달 데이터라서 그런지 요 밑쪽에 있는데 여하튼 간에 100만 명당 기준으로 여러분들 데이터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만 명당 검사 수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지금 검사 수가 얼마 안 돼요. 인구수 대비 검사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검사를 많이 하면 이탈리아나 이쪽으로 좀 갈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100만 명당 검사자 수하고 100만 명당 1일 확진자 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참고로 1일 확진자 수는 총 검사자 수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어야 되겠죠? 실제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1일 확진자 수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이 위험하고요. 자, 우리나라도 100명 이때는 100명을 좀 초과하는 인원이 있었습니다만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르웨이도 결코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런 나라들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바레인은 얼마 안 되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바레인의 인구는 150만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구수 대비 라서 인구가 워낙 많지 않아서 약간 그런 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00만 명당 기준으로 환산해도 작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좀 안정세로 가고 있나?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날짜별로. 지금의 데이터는 3월 12일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이탈리아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는 3월 12일자 이탈리아 데이터가 빠져 있습니다. 3월 11일자만 보더라도 미국보다 많고요. 그 다음에 3월 13일자 놓고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12일자도 아마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데이터에 빠졌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사망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100만 명당 사망자를 놓고 보니까 이탈리아가 너무 독보적이에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이탈리아가 고령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고령 인구만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좀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원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사망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망률은 사실 100만 명당 사망률 이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해서 사망률을 비교해봤는데요. 이탈리아 중국보다 훨씬 더 위에 있죠.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중국이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필리핀이 있어요. 언론에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중국만큼 사망률이 높은 국가가 필리핀이다라고 하는 점 주의해야 될 거고요. 자, 일본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 타이완, 폴란드, 자,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국가들은 제가 볼 때 조금 국가적으로 대처를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들은 좀 위험해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100만 명당 검사자 수하고 관련지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R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필요한 라이브러리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로우 데이터를 저장할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주소를 가져오고 나라별 확진자 수, 그 다음에 사망자 수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완치자 수 가져오고요. 확진자 수하고 사망자, 완치자 이거 모두 합합니다. 근데 11일하고 12일자 여기 12일하고 13일 되어 있는데 요거 오타고요. 처음에 저렇게 분석했었는데 이렇게 바꿨어요. 11일자하고 12일자 데이터만 선별해서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완에 있는 별표 없애고 우리나라 코리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2일자에서 11일자 데이터를 빼야 1일 확진자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일자 기준 데이터만 남기고 없앱니다. 자, 그 다음에 토탈 검사자 수 데이터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인구수 가져옵니다. 2019년도 데이터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데이터를 합치려고 봤더니 국가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이름을 같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제 스크립트는 제 GitHub에서 여러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 보고 타이핑 하지 마시고 제 GitHub에 오셔가지고 데이터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사 수하고 인구수 합칩니다. 그 다음에 이름 또 바꾸고요. 그래야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 완치자 수하고 또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합쳤습니다.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킹덤이 좀 길어서 이렇게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만 명당 기준으로 그 검사자 수라든지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를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 실행시키고요. 랭킹 비교해서 그래프 그렸고요. 100만 명당 검사 수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할 때에 이렇게 상관관계에서 테스트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조금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분석을 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 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사망자 수. 그 다음에 사망률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여기도 100만 명당 사망률은 아니고요.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0만 명당 기준으로 해서 검사자 수라든지 또는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또 사망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